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장을 이탈해 거센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이후 경찰청장이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 1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네, 경찰은 위협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차에 맞게 총기 사용 지침을 지켰다라고 밝혔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총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헌혈이 줄면서 경남 지역 혈액 보유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다가 방학까지 있어 단체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2일 오전 거창이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경남 곳곳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창원에서는 지난해보다 3일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올해 목표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김해 식품공장에서 늦은 밤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며칠 전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단체 헌혈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경남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창원의 한 대학교에 헌혈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한산하기만 한 교정. 하지만 헌혈 동참을 호소하자 하나둘 버스에 올라 팔을 걷습니다. 원래도 하려고 했는데 좀 거리가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김에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2일 0시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4.5일분입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보낸 뒤 28일 5.6일분까지 올랐지만 3일 만에 적정치를 밑돈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체 헌혈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우려로 기관과 학교, 군부대 등 단체 헌혈이 거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인 헌혈은 2019년 6만 명에서 코로나로 위기 상황이 알려지자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7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년 5만 명을 유지하던 단체 헌혈은 지난해 4만 명대를 보이더니 올해는 3만 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이 본격화된 데다 바깥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에다 곧 학생들의 방학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 헌혈은 큰 힘이 됩니다. 창원대학교처럼 단체 헌혈이 들어갔을 때 정말 반갑습니다. 단체 헌혈의 경우 저희가 도내에 이제 단체에 찾아가서 헌혈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헌혈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활한 도내 헌혈 수급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쉼표를 찍을 수 없는 헌혈. 경남혈액원은 100여 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겨울인데다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네, 혈액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이 12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새해 1월까지 경남은 80억 3,7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어려워진 우리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목표액이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신희정 모금사업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모금사업팀장 신희정입니다. 네, 먼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일 청원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밝았습니다. 올해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80억 3,700만 원으로 모금 목표액 1%에 해당되는 8,3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청원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5도 단위로 불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빠르게 나눔 온도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 안 어려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역의 나눔 문화도 주춤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남 지역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지난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어서 특별히 기부에 동참하시는 다양한 기부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당시에 117도의 나눔 온도를 달성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목표 금액을 설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도민분들과 기업이 좀 지치셨는지 작년 이 시기에 비하면 기부 문의가 좀 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액 기부자인 아노소사이어티 기부자가 14명이었으나 올해는 6명의 기부자만 탄생해서 고액 기부자의 수도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보다 많은 경남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가까운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저희 공동모금의 모금함을 보실 수 있고요. 또 QR코드가 찍혀있는 배너나 포스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금의 홈페이지나 휴대폰 QR코드로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로 기부 참여 가능하시고요. ARS 060-700-1212 문자 기부는 샵 9004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사들의 저희 성금 계좌가 곧 노출되는데요. 이 언론사를 통한 모금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꼭 넘어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신진주 역세권은 개발이 한창입니다. 인구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교 신설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급이 다른 두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설립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며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 하지만 교육부는 학군을 조정하면 중학생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신진주 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인근 소규모 학교인 금곡중학교를 신진주 역세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80%의 이전 찬성 의사를 확인한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9일 학교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전되는 금곡중학교는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란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학교 급이 다른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합치는 겁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각각의 선임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는 필요는 한데 각각의 이제 수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종 통합으로 운영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면 아예 이제 교육부에서는 신설 수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서게 된다면 초등학생 630여 명, 중학생 3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에는 모두 6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있으며 진주와 산청 함양에서 중고통합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과 학교 시설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실제 진주시 홈페이지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성장 정도나 교육과정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현재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며 통합운영학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진주 역세권의 중학교 신설을 위해 추진되는 통합운영학교, 초중학교 통합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학교를 두고 지역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칼바람입니다. 출퇴근길 정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칼바람이 불었었는데요. 2일 오전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아침 7시 기준 거창이 영하 8도, 진주가 영하 5.9도, 창원이 영하 2.5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창원에서는 올겨울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는 일주일 늦고 지난해보다 3일 빨리 나타난 겁니다. 기상청은 3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오르긴 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명입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 바로 장명인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합동추진단이 오는 20일까지 명칭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지난 10월에 공모한 명칭 가운데 뽑힌 10개가 대상인데요. 동남권 광역행정청, 부울경 광역특별시,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자치시 등이 후보입니다.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고요. 합동추진단은 10개 중 6개를 뽑아 최종 명칭 선정에 참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은 추첨을 통해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빛공해입니다. 도심에서는 밤에도 낮처럼 밝은 빛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를 빛공해라고 하죠. 창원 등 경남 8개 시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별로 구분해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했는데요. 해당 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은 가로등 같은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5개 광고물의 광고 조명, 숙박업소 장식 조명 등입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해 빛공해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마친 결과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57.6%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 밤 11시 4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대 여중생 4명은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의 옷을 벗긴 채 팔과 다리를 묶고 집단 폭행을 가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양은 엄마와 다투고 가출했다가 가해 학생과 함께 지내면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A양의 친인척에게 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라며 훈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말 가해 학생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